네, 반갑습니다. 방학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영재반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단어는 저랑 같이 나갈 단어는 비와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중요해서 개념 설명과 함께 유형별을 한 문제씩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같이 보시면 우리가 두 양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3이 클까 2가 클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3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보는 겁니다. 뺐을 때 숫자가 0보다 크면 앞에 있는 애가 더 크다는 거겠죠. 이렇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숫자를 나눠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똑같은 수로 나누면 비율이 1이 나오거든. 그죠? 약분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누게 되면 1보다 큰 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 분자에 있는 부분이 좀 더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따라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16하고 4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뺄셈으로 하면 맞죠? 양수니까 플러스니까 앞에 게 더 크다라는 거고요. 나눗셈으로 비교하더라도 실제로 16 나누기 4를 하면 4니까 1보다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이 더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개념을 보시면 B라는 게 나옵니다. B. 이게 영어로 레이셔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좋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거는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면 비율의 약자입니다. 비율.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에 대한 크기의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흔한 비율을 우리가 분수를 많이 쓰거든. 사실 분수도 비율이에요. 왜 비율이냐면 잘 봐. 두 개 중에 한 개라는 게 2분의 1이고 네 개 중에 두 개라는 게 4분의 2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같은 숫자 아닌가요? 그쵸? 또 8분의 4도 보세요. 8분의 4도 8개 중에 4개라는 거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개라는 거랑 8개 중에 4개라는 것도 비율인데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율을 쓸 때 이렇게 땡땡이라고 해서 한글로 이제 뭐뭐 대라고 쓰죠. 맞죠? 이렇게 2대 5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읽는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2대 5를 2와 5의 B라고 읽기도 해요. 괜찮죠? 그 다음에 2의 5에 대한 B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게 5에 대한 2의 B라는 것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읽으면 사실 이해가 되거든. 2대 5, 2와 5의 B, 그 다음 2의 5에 대한 B인데 5에 대한 2의 B는 읽을 때는 5대 2 같은데 사실 2대 5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있는 애 맞죠? 뒤에 있는 애,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애를 기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예요. 전체 몇 개 중에 5개 중에 두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2대 5를 사실 분수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맞아요. 5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5개 중에 2개의 비율을 2대 5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량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랑 이제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율,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더, 비율이라는 건 분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다. 따라서 2대 5는 5분의 2로 쓸 수 있고 소수로 쓰면 0.4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저는 시작해 볼게요. 유형별로 한 문제씩이요. 이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의 활용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문제 보니까요. 1번 유형에 저는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니까 어느 병원에 여자 의사가 13명이 있고요. 남자 의사는 52명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자 의사와 남자 의사 수를 비교하시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52에서 13을 빼보자. 그러면 얘는 몇이 나오게 되죠? 맞아요. 얘는 3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의사가 좀 더 많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또 50이 나누기 얼마? 13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몇과 몇 분의 몇이냐면 얘가 4가 딱 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52가 좀 더 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넘어가시면 8번 문제 볼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래요. 근데 올해 나는 13살, 동생은 8살이다. 나는 동생보다 항상 5살이 많다. 그쵸? 왜냐면 올해도 5살 차이가 나면
내년에도 5살 차이, 2년 후에도 5살, 3년 후에도 5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얘도 보시면 붙임딱지 12장으로 모양을 꾸몄는데 붙임딱지 수는 꾸민 모양이 총 12배야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비교한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겁니다. 맞죠? 첫 번째, 나이에 대한 비율은 사실 뭐예요? 맞아요. 나이에 대한 비율은,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글자가 다시 한번 써보자.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이에 대한 비율은 이제 맞아, 차이를 비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나이에서 동생의 나이를 빼면 항상 5살이 된다라는 이제 차이에 대한 비교고요. 그 다음에 딱지는요, 맞아요. 딱지에 대한 비율은 이제 몇 배, 비율에 관한 차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양의 수에다가 맞죠? 곱하기 12를 한 게 딱지의 수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비율 값의 차이였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비를 알아보기가 나오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 말입니다. 문제 볼까요? 조심하셔야 돼. 7과 4의 비는 7대 4다. 맞아요. 그 다음 5대 3은 3대 5다. 맞는 말인가요? 얘도요. 4에 대한 3의 비율은 3대 4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하세요. 4에 대한 3의 비는 3대 4예요. 3대 4. 그쵸? 그 다음 왜냐하면 얘가 기준값이 된단 말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다. 디귿은 틀린 기호입니다. 왜요? 5대 3은 5대 3 이렇게 써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쵸? 그 다음 유형입니다. 그 다음 유형 넘어가시면은 21번을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거리가 1cm면 실제 거리는 250m라고 해요. 실제 거리에 대한 이 지도에서의 거리의 비를 쓰세요. 그 말입니다. 실제 거리에 대한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대 250이요 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미터인데 얘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니까. 맞죠? 따라서 1m가 100cm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따라서 공 2개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써야 되겠네. 실제 거리는 공을 더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1cm다. 뭐가요? 25,000cm 대 1cm니까 정답 1대 25,000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유형 5번을 한번 볼까요? 유형 5번에 27, 28이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학급 본고에는 책의 수를 조사해서 나타냈대요. 근데 시집은 위인전보다 4권이 더 적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위인전이 16권이니까 시집은 12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학급 본고 수에 대한 과학책의 수의 비를 쓰시오. 그래. 과학책은 총 8권인데 학급 전체는 얘를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더하시면 얘는 28에다가요. 얘가 12고 더하면 40이 되겠죠? 얘를 더하면 65네요. 따라서 8대 얼마다? 65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동화책 수와 시집 수의 합. 동화책 수와 시집. 동화책 수와 시집의 합 27이네요. 그렇죠? 27과 전체 학급 본고 수의 비를 쓰려고 합니다. 맞죠? 그럼 전체 27대 얼마가 돼요? 또 65가 되네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유형입니다. 그 다음 유형 6번을 보시니까 얘도 한번 볼까요? 주머니 속에는 공깃돌이 총 7개 들어있고요. 구슬은 공깃돌보다 8개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깃돌이 7개가 들어있고요. 구슬은 얘보다 몇 개가 더 많대? 8개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얘는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구슬 수와 공깃돌 수에 비해 비교하는 양을 쓰시오. 들어있는 구슬의 수는 15개고요. 공깃돌의 수는 7개다. 따라서 15대 7이 최종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유형 7번입니다. 39번 한번 볼까요? 벽에 칠할색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페인트를 6대 5의 비율로 썼대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6개를 쓰면 파란색은 5개를 쓴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제 파란색 페인트 양과 빨간색 페인트 양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맞죠? 일단 그냥 비율로 한번 써보자. 5대 6인 거죠. 5대 6.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뒤에가 뭐였어요? 맞아요. 뒤에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6분의 5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유형 8번입니다. 유형 8번에 45번을 볼까요? 문제 보니까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를 나타내려고 한대요. 그렇죠? 그럼 좋아요. 높이에 대한 비율을 먼저 써야 되겠네. 그치? 높이를 먼저 쓰시면 12대 얼마? 16이 됩니다. 얘도 사실 약분이 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약분을 하시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맞아. 4로 하면 되니까 4, 32, 4, 16, 3대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얘도 한번 써볼까요? 높이를 먼저 쓰고 밑변을 나중에 쓰는 건 기준이 되는 게 맞죠? 얘도 얼마요? 얘도 3대 4구나. 똑같은 3대 4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값 둘은 서로 같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유형 9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연비는 자동차의 단위 1리터로 주행 거리에 대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맞죠? 연비가 더 높은 차는 어떤 자동차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같이 볼게요. 얘는 30리터로 540km를 달릴 수 있고요. 얘는 25리터로 425cm를 달리려고 425km를 달리려고 합니다. 맞죠? 연비를 구하려고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는 잘 봐.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30리터로 지금 540km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1리터로 가는 거지. 1리터. 그래서 우리는 30으로 똑같이 30을 1리터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요. 어떻게요? 맞아요. 3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 똑같은 30으로 나누면 어떨까? 똑같은 비율이니까. 그쵸?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18, 180kg가 되나요? 18이 되겠네. 그쵸? 30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요? 30. 맞아요. 18kg가 되네요. 18kg 이렇게 맞죠? 따라서 얘는 연비가 18kg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볼까? 나는 몇 킬로였어요? 250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25리터. 나는 25리터로 얼만큼 간다고 하냐면 얘는 425km를 간다고 해요. 이렇게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리터? 1리터. 그쵸? 그럼 이제 몇으로 나눈 거죠? 맞아. 25로 나눈 거니까 25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25로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1로 하면 25니까 얼마가 되나요? 해볼까? 425 나누기 25를 하면 되는 거니까 1하면 25 하시면 얼마입니까? 얘가 얼마죠? 빼보자. 5니까 17, 17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4개니까 얘는 3개, 7개가 되겠네. 7개 이렇게 맞죠? 따라서 몇 리터? 17km를 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얘는 17km를 가는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연비가 더 높은 자동차는 가자동차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야구? 야구를 보면 타자들이 얼마나 잘 치냐라는 걸 타율로 해요. 타율이 뭐냐? 전체 타석에 들어온 부분의 안타 수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맞죠? 성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횟수분의 성공한 횟수가 이제 성공률이 되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 저는 5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연, 준기, 정우는 축구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찬 전체 공의 수에 대한 넣은 공의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율이니까 맞아요. 성공한 횟수 대 맞아요. 시도한 횟수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우린 얘를 분수로 한번 써보자. 그치? 시도한 횟수분의 성공한 횟수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괜찮죠? 해보자. 얘는 총 15개를 넣었대요. 몇 개를 찾아요? 25개를 찾아요. 그럼 얘는 5분의 3 맞아요. 5번 시도하면 3번은 성공한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 친구는요. 얘는 20개 분의 14개 그쵸? 약분을 하면 10분의 얼마요? 7이 됩니다. 이것도 10분의로 바꾸자. 10으로 통분하면 6개가 되겠죠? 마지막 이 친구는요. 100분의 75 그쵸? 100분의 75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로 약분하면 20분의 얼마가 되죠? 15가 되겠네요. 또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세 개를 전부 다 통분해야 되니까 20으로 바꾸자. 괜찮죠? 얘는 20분의 15 얘는 20분의 얼마? 맞아요. 14 얘는 20분의 얼마? 20분의 12가 되니까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은 누구죠? 맞습니다. 정답은 정우가 될 거예요. 정우가 20개를 차면 15개를 집어넣어서 가장 높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유형 11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인구 밀도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인구 밀도가 뭐냐면 넓이분의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해당 면적당 인구가 얼마나 많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소금물의 진하기 얘를 중학교 넘어가면 농도라고 하면 농도.
이게 되게 쉬운 게 물분의 소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7번이에요. 물에 포도 원액을 미난 200ml 넣고요. 포도주스 400ml, 연주는 120ml를 넣어 포도주스 300ml.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맞죠? 다시 얘는 원액을 200ml 넣어서 포도주스 이만큼 만들었대요. 그 다음 연우는요, 미난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연주는 120ml 넣어서 포도주를 300을 만들었고요. 마지막 병석이는 223ml를 넣어서 포도주를 320 만들었대요. 이 세 사람이 만든 포도주스 중 가장 진한 사람이 뭐냐 그 말인 거죠. 미나부터 해볼까? 미나는 어떻게 돼요? 미나는 전체 400분의 20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을 2개 넣으면 한 개는 포도주스 원액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농도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연주는 300분의 120, 전체 300분의 120이 되는 거겠죠. 약분을 하면 30분의 얼마? 12 맞습니다. 3으로 하시면 10분의 얼마? 10분의 4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병석입니다. 병석은요, 전체 320분의 224를 넣었대요. 맞죠? 약분을 해볼까요? 2로 하면 112, 이 친구는 2로 하면 16, 맞죠? 또 몇 수로 될까요? 2로 해볼까요? 2로 하면 80, 2로 하면 56, 또 약분해보자. 40분의 얼마? 28, 그렇죠? 또 약분하면 20분의 얼마? 14, 또 약분하면 얼마? 10분의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포도주스가 많이 진한 사람은 누구다? 병석이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백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백분율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퍼센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맞죠? 백분율이라는 건 뭐냐면 분모를 100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74다라는 걸 우리가 74%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퍼센트라고 하고 한글로는 백분율이라고 해요. 너무 쉬운 게 항상 분모를 몇 수로 고정시키면 돼요? 맞아요. 100으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쉬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저는 첫 번째 유형부터 가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유형 12번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전체 피자양에 대해서 먹은 피자양이 4분의 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4조각 중에서 3조각을 먹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체 피자양에 대한 먹은 피자양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요. 100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4분의 3이 있으면 우리는 분모를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25를 똑같이 곱하자. 이렇게. 괜찮으시죠? 따라서 100분의 얼마? 75% 이렇게. 맞죠? 퍼센트 여기 붙이면 안 되지. 맞죠? 100분율이니까 얘가 75%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13번째 유형입니다. 문제 보시면 우유의 저지방 표시는 우유에 대한 지방의 양의 백분율이 2% 이하일 때 사용한다고 해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100분의 2 전체 우유분의 지방의 양이 100분의 2보다 아래에 있을 때 쓴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어떤 게 저지방 이유냐 그 말이겠네요. 맞죠? 보자고요. 얘는 500분의 10이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 5로 약분하면 100분의 얼마?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이하라 그랬잖아요. 이하 맞죠? 얘는 저지방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 한번 볼까? 이 친구는요. 600분의 얼마? 18입니다. 그러면 6으로 약분하면 100이 돼. 100분의 얼마? 3. 100분의 2보다는 크네요. 맞죠? 따라서 가우유가 저지방 우유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너무 쉽죠? 분모를 100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17번 볼까요? 잘못 말하는 사람을 찾아서 고쳐 쓰세요. 그 말이네요. 같이 보시죠. 100%는 기준량과 비교한 양이 같다. 그렇네요. 전체 100분의 기준량은 100인데 비교한 양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니까 1이니까 얘는 100%구나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맞죠? 볼까요 한번?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큰 것은 108%야. 기준량이 뭐죠? 분모잖아. 그쵸? 분모가 더 크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쵸? 이건 틀렸네요. 큰 것은 108%가 아니라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요런 애들이 있는 거죠. 요런 애들이 있는 거겠네요. 맞죠? 그 다음 나형입니다. 기준량이 비교한 양보다 작은 것은 한 개밖에 없다. 기준량이 비교한 양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요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아, 기준량이 더 큰 거, 그쵸? 한 개밖에 없는 거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윤주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준량은 분모입니다. 그쵸? 분모가 더 큰 것은 108%가 아니라 요런 애들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그쵸? 그 다음 넘어가시면 또 21번입니다. 같이 볼까요? 수학여행 갈 때 버스 타는 것에 대한 찬성 학생 수를 조사했대요. 찬성률이 가장 높은 반은 어느 반인가? 맞죠? 이 친구는 전체 25명 중에 19명이 찬성을 했으니까 100으로 바꿔보자. 4를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얘는 19 곱하기 얼마가 돼요? 맞아요. 4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9, 4, 36이니까 76. 따라서 얘는 76%가 됩니다. 76%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친구들은 전체 20명 중에서 17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100으로 바꾸면 5를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75가 되겠네요. 7호 35니까요. 그쵸? 이제 85%인가요? 85%에 85% 맞죠? 따라서 85%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생들입니다. 이 24명, 맞아요. 24명 중에 18명이 찬성했으니까 약분을 좀 해보자. 12분의 얼마지? 12분의 9가 되네요. 맞죠? 3으로 약분하면 얼마야?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 100분의 얼마? 75가 되기 때문에 75%다 라고 쓰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표를 완성했고요. 가장 높은 반은 2반이 가장 찬성률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22번도 한번 볼까요? 회장 선거에 후보가 3명인데 전체 320명이 참가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가 후보의 득표율은 몇 %인가, 그 말이겠네요. 맞죠? 전체 320명이네? 근데 얘네 더해보자. 줄이 더하면 얼마예요? 얘가 4가 되면서 1 올라가니까 224명이네요. 그쵸? 그 다음 또 얘를 더해보자.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6, 5, 256명입니다. 근데 전체가 32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서 얘를 뺀, 맞나요? 여기까지? 64명 맞나요? 64를 더하면 맞습니다. 64가 전체 320이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가 후보의 득표율은 전체 320명 중에서 64명이 투표했습니다. 따라서 8로 약분할까요? 8, 4, 32. 그 다음 얘는 8, 8이 64. 약분하시면 20분의 얼마? 맞아요. 4입니다.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분모를 10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5를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20이 되나요? 100분의 20. 맞습니다. 20이 되네요. 따라서 가 후보는 득표율이 20%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넘어가시면 거의 다 와갑니다. 25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설탕 10g을 녹여서 만든 설탕물 100g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 농도 맞죠? 설탕물의 양에 대한 설탕량의 비율은 원래는 얼마였어요? 100분의 얼마? 맞아, 원래 100분의 10이었어요. 근데 물 100을 더 넣었대. 그러니까 물이 100이 더 늘어나겠네. 물분에. 그죠? 물이 100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되면 200분의 10이 되네. 200분의 10. 그쵸?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100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몇 %가 됐습니까? 5%로 변했다, 그 말이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유형 예도 한번 볼까요? 가족은 여행을 갔는데 지순의 가족 3명은 4인실을 예약했대요. 지순에는요. 그 다음은요. 민영이네는 5명이 8인실을 예약했다고 해요. 맞죠? 따라서 방의 정원에 대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방을 사용한 사람의 백분율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점을 구하시오, 그 말이겠네. 맞죠? 지순에는 전체 4인실분에 3명을 썼으니까 100분의 75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75%, 그러니까 100이 면적이면 75%를 썼다 사람들이, 그 말이겠네요. 민영이네 가족은요. 전체 8인실인데 5명이 썼어요. 그러면 약간 10 같은 거, 10 같은 거 80분에 얼마예요? 50이 됩니다. 80분에 50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얘를 우리가 뭘 원하는 거야? 100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100분율로. 그렇죠? 그러면 8에서 50이 되려면 뭔가 계산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100으로 한번 고쳐보세요. 맞죠? 100으로 고치시면 100분의 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유형은 여기까지만 나갈 테니까 이 유형까지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